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김보람입니다. 주요 이벤트를 코앞에 두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시장에 번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내친 김에 장중 1950까지 회복했었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 물량, 프로그램 통한 매수 물량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닷새째 올라서 520선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요. 내일은 국내 증시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금융통화위원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9월 12일 수요일 오후장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와 다르게 기관이 순매수로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 단숨에 195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948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기관은 3천억 원 매수 속에 개인은 기관이 사는 만큼 팔고 있고 또 외국인은 매도 규모를 줄이고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방향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 건설, 전기전자가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차 군단, 그중에서 현대차, 기아차도 오늘 지수 상승폭만큼은 아니지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중심으로 3천억 원 매수 위보이면서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세로 지수 상승을 돕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기관의 힘에 3% 가까이 오르면서 13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고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5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동생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도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속에 코스닥 지수는 5일 연속 상승 시도 중인데요. 현재는 518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20선에 바짝 다가섰고 지난 4월 수준으로 올라온 모습인데요. 코스닥도 제약, 화학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운송, 금융, 건설 오름폭이 크고 오락엔터주는 엇갈린 행보 보이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CJ 오쇼핑, 또 서울반도체, 인터플렉스 등이 동반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0억 원, 또 외국인이 40억 원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은 비슷한 규모인 50억 원 정도 매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 판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127원에 거래를 시작한 원달러 환율인데요. 현재는 112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 점도 리스크 선호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요 며칠 112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 원달러 환율은 3일 연속 내림세 보이면서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26원 10전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 중입니다. 빨간불이 모두 들어온 건 오랜만인데요. 삼성전자가 2.3% 기관의 매수 속에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0.6%, 0.1%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품주도 현대모비스 좋은 흐름인데요. 1.4%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위아도 함께 외국인의 매수 속에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만도는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까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눈에 띄게 3.5%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주 삼성생명도 2.8%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함께 1.4%, SK이노베이션도 1.49%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 중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어제 하락폭을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장주가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0.8% 셀트리온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도 1.3%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현재 1.8% 상승한 1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랩은 안철수 관련주 상승 중입니다. 2.5% 안랩 상승하면서 12만 5,800원, 관련주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SM 오늘 엔터주 1, 2위 대장들이 지쳐 있습니다.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YG엔터테인먼트도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CJENM은 0.6% 강보합권에 젠백스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흐름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국인 쪽에서 4,900계약 정도 선물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통한 매수 물량이 3,300억 원 정도 유입되고 있고 기관이 사흘 만에 매수 전환해서 3,000억 원 넘게 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징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기관의 오늘 매수가 지금 3천억이 좀 넘는 그러한 흐름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현물에서는 뭐 그다지 큰 매수세는 없고 좀 관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선물 쪽에서의 상당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3천억 원이 넘는 그런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총의 상위주들 그리고 각 업종의 좀 대표주들 이러한 쪽에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좀 수급을 좀 보면 일단은 외국인들은 전체적인 좀 관망의 흐름, 좀 소폭 혹은 매수를 하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현재 한 95억 정도 매수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쪽에 대한 매수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산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도 삼성전자를 좀 사고 있는 흐름인데요. 그에 반해서 운수장비 쪽, 최근에 좀 사던 자동차 쪽에 대한 일부 좀 매도가 좀 나온다. 이러한 좀 일부의 매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전업종에 대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자도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운수장비업 쪽, 이쪽은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오늘 한 5시 정도의 판결이 나오는데 독일 헌재에서의 그 ESM에 대한 합헌 판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선업종, 유럽의 재정위기가 약간의 좀 불안감이 좀 덜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판결이 나온다면 그러한 기대감으로 지금 조선업종이 오늘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 또한 또 전형적인 기관들의 어떤 매매 패턴이죠. 저점에서의 어떤 주가를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한번 좀 상승을 하는 강하게 매수를 하는 이러한 또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또 업종들 같은 경우 철강금속 업종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건설업종 어제 같은 경우 약간의 좀 신이 나타났지만 그제 좀 강했던 그러한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했던 그런 건설업종에 대한 또 강세도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기관들의 매수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지수는 1950선까지도 장중에 돌파를 하고 지금 현재는 194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죠.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흐름은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고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약간의 좀 순환에 되는 그러한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죠. 건설 기계업종이 강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조선업종이 강하고 지금 화학이나 철강업종에 대한 흐름도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단기적인 뭐 이런 순환되는 흐름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가 잠시 후에 좀 더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518포인트, 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IT 장비 부품주들 중에서 삼성전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관련 부품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고요. 멜파스라든가 ELK라든가 또 PCB 업체 중에서 이러한 BH라든가 인터플렉스, 그리고 파트론 이러한 종목들 IT 장비 부품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고 역시나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좀 활발하게 대선 테마주들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행 관련 업종이라든가 이러한 쪽의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고 그 전체적인 이제 업종의 그런 흐름을 보자면 오늘 강한 특징의 업종을 좀 보자면 건설업종이라든가 조선업종 그리고 여행 관련주라든가 대선 테마주 이러한 정도의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다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딱 특정 업종이 강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이 좀 상승의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종별 흐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안에는 종목들까지 차트로 분석 가능할까요? 예, 차트를 좀 보시면서 종목별로 예. 좀 흐름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틀 전이죠. 그때 강했던 건설업종 중에서 이제 현대건설이라는 종목 오늘도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이런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부동산 경기 대책도 발표한 한 부분도 좀 단기적인 그러한 또 호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도세, 취득세에 대한 감면 부분 이러한 부분도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심리에 대한 좀 완화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설주들의 어떤 기관의 매수에 의해서 기관의 어떤 매매 패턴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좀 소외됐던 또 저점에서 매수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항상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에서 얼마 전에 서울반도체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이러한 흐름들도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흐름이죠. 그러한 매매 패턴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오늘 조선업종 중에서도 이제 현대중공업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현대중공업이 강하긴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을 낸다든가 이러한 투자자들은 거의 좀 극소수라고 봐야 되겠죠. 큰 수익을 내거나 이러한 상태는 아니다. 주가가 그동안 계속 소외를 당했었고 하락을 하다가
오늘 이제 독일의 현재 ESM 합권 판결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승하는 이러한 흐름, 이런 업종별로 좀 순환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상승, 업황 자체는 조선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긴 시각에서 보자면 좀 순환되는 과정에서의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또 업종, 최근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죠. 바로 여행 관련 업종인데요. 뭐 하나투어라든가 모두투어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 쪽도 여행 쪽이지만 이러한 한 가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바로 호텔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죠. 호텔 사업이 11월 달이죠. 11월 달 인사동에 이제 호텔을 개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고가의 호텔이라기보다는 중저가의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그러한 호텔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 부분이 내년에 영업이익에 좀 반영이 된다면 좋은 그런 영업이익 개선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두투어도 마찬가지죠. 모두투어도 이미 이제 호텔 사업을 좀 진출을 해서 제주도의 노베르 호텔 같은 경우 지난 4월 달에 인수를 해서 그런 호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 달에도 종로 쪽에도 호텔을 하나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업체들의 호텔 사업에 진출하면서 수익성의 개선 부분, 이러한 부분을 좀 기대를 하는 그런 시장에서의 흐름을 좀 알 수 있겠고요. 하나투어, 모두투어의 흐름이 좀 포착이 되고, 특징적으로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수 창고 업종에서 현대글로비스, 바로 현대차 기아차의 그런 물류, 유통을 하는 그런 업체,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현대차 기아차를 이렇게 뭐 도로에서도 좀 볼 수 있고, 차로 운반한다든가 선박으로 또 해외로 또 운반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러한 기업인데, 상당히 좀 장기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좀 투자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까지 해서 유코카 캐리어스 이쪽에 보장된 물량이 종료가 되죠. 60% 이상을 보장해주기로 한 그런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물량적인 부분은 당연히 현대글로비스 쪽으로 확대가 되고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동사의 어떤 앞으로의 실적의 성장 부분, 사실상 그런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분석을 보자면 이론 가치상으로는 거의 그게 현실화 된다면 2016년도 이후의 주가는 한 50만 원 이상 6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사실 분석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충분히 조금 그런 긴 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좀 긴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대상선, 창고 업종에서 오늘 현대상선이 아니고요. 한진해운이라는 종목도 사실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3분기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 미주노선 쪽에 대한 운임 상승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서서히 좀 반영이 돼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이 종목 또한 좀 단기적인 어떤 상승보다는 조금 긴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한 이러한 종목으로 좀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특징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또 상사주들을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대우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미얀마 가스전이 이제 2013년도 내년부터 이제 다시 개발이 되는, 생산이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지금 서서히 반영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도 뭐 투자도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LG상사 같은 경우도 흐름이 오늘 상당히 좋은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이죠. 5관구에 대한 생산이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기관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러한 자원 개발에 관련된 상사주들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오늘 코스닥의 흐름에서는 대선 테마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바로 뭐 안철수 관련 종목들을 좀 보자면 미래산업 뭐 이런 종목을 예. 전문위원님. 네, 김영근 전문위원님. 네,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선 테마주, 오늘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오르고 있고, 문재인 테마주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권사 지점이 추천하는 종목들 전수하는 코너 받아보기 전에요. 김영우 전문위원 다시 한번 연결됐다고 하니까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네, 전문위원님. 네, 김영근 전문가님. 네, 전화 연결이 안 됐나 봅니다. 이어서 다음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오늘 하루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 스타트업 코너에서 받아보는데요. 그리고 증권사의 추천주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으로 가봅니다. 박창윤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창윤 과장님, 오늘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왔던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일 많이 들어왔던 종목으로 한 예. 종목은 바로 이제 현대중공업을 꼽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의 유로존 재정 위기, 그 위기감 가장 중심에 선 업종이 조선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그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의 실적과 그리고 수주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제 먹구름이 끼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업황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아침에 상당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실적 둔화와 수주자금 감소에 따라서 조선주 그리고 특히나 그 대장주였던 현대중공업이 크게 신음을 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10월하고 11월경에 나이지리아 FPSO 및 LNG 플랜트 쪽에서 55억 불, 그리고 쿠웨이트 복합 화력발전소 쪽에서 총 15억 불, 그래서 토탈 해가지고 한 70억 불 정도 지금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즉 하반기 강력한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지난 1년 반 동안에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는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가격 메리트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중공업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현대중공업을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보유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제 매수가격 근처까지는 아직 오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지금 이중바닥 저점을 기록하면서 기술적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로존 위기 해결 기대감과 더불어서 현대중공업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목표가 부분 이제 투자 전략 제시를 해드리면 목표가 부분으로 전 고점 부분이 28만 원 선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요. 손절가 부분으로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제 전주 기록했던 저점 밑단권인 22만 8천 원 선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제 드디어 긴 터널을 지나왔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앞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24만 원대 초반에서 21선 눌림 매입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으실 듯 합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현대중공업 28만 원까지 목표가 정해보시고요.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21선 24만 원 정도 조금 눌림목을 줬을 때 그때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IM투자증권의 추천주도 받아보겠습니다. 네네. 저희 쪽에서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예. 바로 크루셜텍입니다. 코드 번호 114120번인데요. 크루셜텍, 이런 많은 분들께서 접하셨겠지만 OTP라고 하는 옵티컬 트랙 패드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OTP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휴대폰에 보시면 그 휴대폰에서 이제 그 마우스 역할을 하는 그런 입력 보조 장치입니다. 그걸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크루셜텍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반기 적자 구조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하반기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측면인데요. 한번 지금 이런 그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제 회사 주가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3분기 들어서부터 자회사인 갤럭시 M3를 통해서 갤럭시 S3 케이스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이제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1에서도 모바일 플래시 모드를 납품을 하면서요. 삼성전자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납품을 강화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부진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과거에 이제 블랙베리라고 하는 블랙베리 제조회사인 림 쪽에 OTP를 주로 납품하였습니다. 근데 블랙베리의 쇠락과 더불어서 실적도 이제 급락을 하였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의 효과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상승적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작년 이제 그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 비중을 보면 한 30% 정도였는데 올해 70% 이상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올해 상반기 1, 2분기 합해서 마이너스 46억 적자에서 하반기에 플러스 128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런 신성장 동력을 지금 장착을 해서 향후 새로운 이제 먹거리가 지금 꾸준히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애플과 삼성의 이제 특허 분쟁과 더불어서 이제 그 특허 소송과 더불어서 이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그 애플이 특허를 보유한 멀티형 이제 정정식 멀티형 이제 터치스크린 패널에 관한 이 특허 소송이 있었는데요. 지금 크루셜텍에서 이번에 그 기술 개발한 일체형 터치스크린 패널 MSTSP라고 하는 일체형 터치스크린 패널은 지금 애플의 특허 소송 자체를 피해갈 수 있는 제품이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에서 향후 채택이 좀 더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OTP의 지문인식 기능을 더한 바이오 트랙패드 이 부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사업 진출을 밝혔는데요. 바로 음성인식 부분입니다. 음성인식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주 이제 뭐 디오텍이라고 하는 그 종목 자체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되면서 시장에서 또 핫 이슈로 떠오르기도 하였는데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음성인식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쪽 반사이 기대감 이 부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서 현재 이제 목표가 고점권이 15,000원 선, 전 고점권이 15,000원 선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전주 저점권인 만원 선 제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가로는 지금 11,000원 선 밑단, 현재 가격권에서는 충분히 매입 가능한 가격권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IM투자증권의 오늘의 관심 종목 크루셜텍 받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한 줄 뉴스가 계속됩니다. 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디스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국가 부채 감축 방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용등급을 현재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한 단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현재 국가 부채는 16조 16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 말에는 국가 부채가 채무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무디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지난해 8월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춘 바 있습니다. 22 드라비기 총재와 그리스 사마라스 총리는 어제 22 관료들과의 회동에서 그리스 정부가 외국 투자자들에게 재정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잘 납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드라기 총재와 사마라스 총리는 그리스가 재정 공공화와 경제적 근대화를 위해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요한 도전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으며 사마라스 총리는 22의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오는 14일 키프로스에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비공식 회동을 가집니다. 장관들은 22의 무제한 채권 매입의 전제 조건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구제금융 문제를 중점으로 논의할 계획이고 더불어 유로화 안정화기구인 ESM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다음 달 8일에서 9일 룩셈부르크에서도 공식 회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투자분석부 고승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독일 ESM 판결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위헌 판결이 나온다면 유로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 증시에 충격이 큰 만큼 합헌 가능성이 시장의 중론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독일 헌재의 ESM 판결은 합헌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7월에 독일 헌재는 독일 의회의 ESM 승인을 존중한다고 발언을 했고요. 과거를 살펴봤을 때 독일 헌재가 위헌 판결을 한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독일의 ESM 판결은 합헌으로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합헌 판결 시 유로존 불확실성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 등 글로벌 위험자산 강세 현상은 당분간 추가적으로 이어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 헌재에서도 ESM 합헌 결정이 나온다면 이제 문제는 FOMC일 텐데요. QE3에 대한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FOMC 회의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FOMC 회의는 어떠한 예.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준의 추가 경기 부양책 실시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SK증권에서는 이번 FOMC 회의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언급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시기와 규모에 따라 상승폭이 달라지겠지만요. 연준의 추가 경기 부양책 실시 혹은 그것에 대한 시사는 시장의 추세적 상승을 나타내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FOMC에서 어떠한 정책도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최소한 시장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를 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FOMC 회의가 시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FOMC도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에 대해 우려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제 애플 아이폰 5도 공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그리고 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삼성전자에 부담은 되지 않을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은 네. 삼성전자하고 애플이라는 그 종목 관점이 아닌 예. 그런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의 유입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됐을 때는 이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현재와 같이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어떠한 특정 종목이 아닌 전반적으로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아이폰 5가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크게 빠질 거냐 이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 그 애플과 관련된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수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코스피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시장을 크게 본다면 애플의 아이폰 5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큰 영향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 하반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 머물 것이다라는 분석이 고개를 들면서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주목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이은 후속 조치로 한은이 금리 인하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기준금리 25bp 인하입니다. 예. 그러나 저희 당사는 9월에는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10월 달에 25bp 인하를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ECB에서 정책 대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은은 선제적 대응이 아닌 글로벌리 봤을 때는 후행적 대응을 하기 때문에 9월에는 아마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내의 기준금리는 25bp 인하 한 번 더 한다라는 것이고요. 시장은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채권 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이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이제 오를 일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3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95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강세는 아무래도 독일 헌재 ESM 합헌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 당사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ESM 합헌 판결 결과와 그리고 13일 FOMC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시가 나타날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2,000포인트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면에서도 충분히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 완화 국면은 지속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도 역시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위험자산 강세 현상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비중은 확대를 해야 되고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종은 IT, 자동차보다는 향후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상품 가격 상승 이쪽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조선, 건설, 화학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조선, 건설, 화학을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고승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을 전수받는 시간입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은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에도 불구하고 3차 양적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5년 내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다우지수가 종가상으로는 5년 내 최고치를 네. 기록했고요. 장중 고점으로는 이제 최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네. 2007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14,000대는 아직 못 갔지, 한 6% 정도 벌어진 모습인데요. 네. 지금 미국에서 관심 있는 것은 오늘 밤 유로존 독일에서 ESM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판결, 이게 이제 위헌이 합헌이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FMC 회의에서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에 매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저께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죠. 트리플 A에서 AA1으로 강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이 재정 적자를 탈피하려면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그 합의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루어져야죠. 작년 8월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S&P에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었고, 그거로 인해서 유로존이나 아시아, 미국까지 다 폭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시장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의를 이루지 않더라도 자동 실행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냥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합의를 안 보게 되면 아주 큰 충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다만 무디스가 신용등급 강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를 할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A1은 지금 S&P가 작년 8월에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렸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신용평가에서 벌써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다른 신용평가에는 결국은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무디스가 제시했던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수치는 사실 미리 벌써 반영이 됐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심리적인 요소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FMCA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디스의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을 일단은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FMC의 3차 양적 완화가 시장에 대두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아마도 이번에 상승장을 이끌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심리가 더 큰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 판결이 위헌일 경우에는 좀 심각해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ECB에서 무제한적 국채 매입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거의 합헌이 아니겠나라는 것을 예상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시장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죠. 오전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개인이 매도했고 기관만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걸 다시 매수로 전환시키고 있고, 기관이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3,590억 정도 하고 있죠. 개인만 한 3,800억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은 프로그램에서 3,870억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것은 역시 시장 베이시스와 이론 베이시스의 차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5,246개의 선물 환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주가가 막판까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누적 매도가 22,000개이기 때문에 아직 17,000개가 남아있죠. 특히 이 물은 롤오버가 되든지 아니면 내일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매도를 다시 환매한다면, 쇼커버링을 준다면 현재 시점에서 약 5,000개 이상은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내일까지 나머지 2만 개가 들어오든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내장의 상승은 30포인트 상승했지만 아직도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업종별 모습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운송 장비에서 24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대부분 업종은 사고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업에서도 역시 운송 장비와 같이 한 200억대 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전업종에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음식료와 의료 종류에서 소폭 순매수하고 있죠.
거의 뭐 미비할 정도의 매수만 하고 있고요. 기관이 대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지금 운송장비에서 800억을 했고요. 전기전자에서 360억, 철강금속에서 한 19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업에서도 400억 정도 매수한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목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2.6% 상승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 상승합니다. 다만 요 근래 주가 하락할 때 상승했었던 종목들, 고려아연이라든가 뭐 SK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고, 그동안 도태됐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종목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 상승을 기대케 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압구정지점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까지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인포트 투자자문 정동홍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내일 동시만기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고요. 앞서 전문가들은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주식 비중을 확대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동훈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나 봐요. 국내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네. 외국인이 이제 선물을 5천 계약 이상 순매수하면서 기간을 필두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간은 지금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건설주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장이 큰 폭으로 5.18%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아직까지 이제 관망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매도로 일관했던 국가 지자체나 연기금이 아무래도 큰 폭의 매수를 보여주면서 오늘 장 코스피가 크게 반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내일까지 좀 관망세를 이어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내일까지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QE3나 그리고 지금 독일 헌재 결정에 우호적으로 시장이 반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의 지수에는 다 포인트로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아직까지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발표가 됐겠지만 이제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 경고가 있었고 또 이제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 이런 리스크적인 면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당장 다가올 이벤트에 시장은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내일 대규모 또 현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익 잔고가 3조 이상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게 현물로 출회된다면은 장이 그 리스크 아까 말씀드린 리스크가 같이 터지면서 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우려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는 현재 보유한 종목은 그냥 지속하면서 관망세로 좀 일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독일 헌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는 관망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의 추천 종목은 이제 인포뱅크라는 기업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이미? 예, 제가 지금 인포뱅크를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도 추천하는 이유가 아직까지 밸류가 너무 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인포뱅크를 추천을 하는데 인포뱅크는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업용 메시징, 두 번째가 이제 양방향 서비스, 에모라는 서비스, 세 번째가 스마트카 솔루션, 나머지 이제 네 번째가 PD 사업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포뱅크의
올해 예상 실적을 잠깐 보시면은 인포뱅크가 지금 올해 매출이 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한 7, 80억 정도를 할 겁니다. 지금 인포뱅크의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로 시장보다 높은 PER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예. 저는 2013년을 바라보고 높은 성장성을 바라보고 인포뱅크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종목인가요? 예,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저는 짧게는 6개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년 6월 이상까지 가져가 보는, 그러니까 내년 3분기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내년 실적 가이던스가 제가 잡은 게 매출액 1,300억에 영업이익이 한 15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년 가이던스를 따르면은 아무래도 인포뱅크가 현재 너무 저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포뱅크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전략도 한번 자세하게 짜볼게요. 우선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에 앞서 제가 인포뱅크 회사를 잠깐 간략하게 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년 가이던스가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포뱅크 맨 처음에 4가지 사업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기업용 메시징 같은 경우는 매년 10에서 15% 성장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인포뱅크의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게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랑 스마트카 솔루션입니다. 양방향 미디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네. 앵커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나가수나 뭐 휴스케 같은데 문자를 혹시 해보셨나요?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진 시청자가 예. 직접 문자에 참여함으로써 그 네. 수익이 인포뱅크에 인식되는 건데 예전부터 미국에는 이제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매우 성황리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 활발하게 에모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한 가지 이제 에모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방송사의 수익은 광고로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로부터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스마트 TV나 DMB 등으로 이렇게 본방을 사수하는 시청자가 감소하면서 에모 서비스로 인해서 본방 사수할 수 있는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네. 방송국의 니즈가 확고하기 때문에 인포뱅크의 에모 서비스는 내년에도 더 큰 성장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게 상반기에 전년 대비해서 한 360%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 네.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10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인포뱅크 차트도 한번 봐볼게요. 궁금합니다. 제가 인포뱅크 네. 지금 차트를 보면 거의 7,000원, 6,000원 중반대부터 지금 11,600원까지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지금 차트상으로 접근을 하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6개월에서 1년까지 가져가 보면 충분히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데 제가 아무래도 급하게 오른 부분 때문에 11,500원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 가능성,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 보고 계신가요? 만약에 지금 11,500원에 매수가 들어가셔서 네. 비중 20%까지 확보를 하신 다음에 단기적으로 그 차트가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11,000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인포뱅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성장성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11,000원에 손절을 했다가 다시 10,000원이 깨진다면 10,000원 이하에서 재매수 20%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인포뱅크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그 다음으로 간략하게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또 말씀하셨던 대로 네.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고요. 오늘장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지금 비차익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장을 전체적으로 좋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장을 전체적으로 사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성장 펀더멘털이 조금 약한 종목들은 다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성이 큰 종목이 아닌 것 같은 경우는 네. 내일 장에서 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별로도 궁금해요. 지금쯤 담을 만한 업종, 아니면 이벤트가 지나고 나서 다음 주쯤에 담을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업종으로 살펴볼게요. 업종이요? 네. 제가 저기
방송국에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장세는 미국 업종을 따라가는 그런 장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국의 제약사인 머크사가 오르니까 국내 메디톡스, CTC 바이오 등 같은 종근당 같은 이제 제약 업체들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미국 업종을 보면은 금융 업종과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기술주 같은 경우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꾸준한 상승은 경기 회복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경기가 지금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가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주의 상승이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금융주의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미국 증시에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 금융주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증권주도 같이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주와 이런 나스닥 기술주들의 상승은 아무래도 미국도 향후 경기를 좋게 보면서 추세적으로 장기간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당장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충격이 있더라도 그건 단기로 그치고 아마 대세적으로 좀 상승하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FOMC에서 이제 QE3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시나리오에 따라 전략도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FOMC에서 이제 QE3에 대한 실행 여부가 아니라 그 실행 시기와 과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실행 시기가 대선 전이냐 대선 후냐 그리고 실행 규모가 1차, 2차 때보다 1차, 2차와 비슷하느냐 아니면 더 적은가 이거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행 시기가 많이 늦춰지고 그리고 2차보다 규모가 적다면 아무래도 오늘 그 상승폭은 조금 반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행 여부보다는 아무래도 그 자금 규모나 실행 시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동웅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인포뱅크 다시 한번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뱅크 한 종목 오늘 첫 출연이신데요. 인포뱅크 20% 비중으로 담아보자 하셨고요. 정동웅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은 아직 80%입니다. 인포뱅크 많이 오른 종목인데 지금도 괜찮겠다 하셨어요. 11,500원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는데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보신다면 한 15,000원 정도 그리고 내년 3분기까지 보신다면 2만 원까지도 가능하겠다 보시고요.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서울경제TV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인 16일에 김영근 전문위원과 그리고 재갈공명 전문위원의 강연회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